장윤기 사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무능이라는 팀장. 글쎄요, 해당 수사팀의 변명 내지 해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수사팀장의 반응이 뒤늦게 다 조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내부 지적이 있었는데도 해당 수사를 이끌고 갔던 수사팀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당시 수사팀장은 현재 구속됐죠. 수사팀원들이 피해 여고생을 장윤기가 사전에 인지한 듯한 정황을 포착해서 이거 문제 있는 건 아닙니까, 팀장님이라고 문제 제기를 내부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실 당시 수사팀장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전언이 SBS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 측은 휴대전화 속에 해당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 알지 못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장 영장 심사 당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 수사팀장은 현재 구속됐고요. 케이블 타이를 보고도 장윤기 부친에게 인멸할 기회를 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피의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구속된 해당 수사팀장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다, 무능한 거다라는 취지의 해명성 입장을 내놔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라리 살인자의 편에 섰다라는 것보다 무능한 경찰관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까요? 강간살인 혐의 적극 적용 못해 죄송, 부실수사 비판은 자업자득, 징계받거나 명예롭게 퇴직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웠다, 봐주려는 의욕은 초도 없었다. 요약해보면 내가 봐준 게 아니라 무능한 거다라고 입장을 낸 겁니다. 무능해도 문제지만 사실 국민들은 경찰이 무능하냐 유능하냐의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경찰관 앞발을 둔 살인범에 적극적으로 경찰이 선 것 아니냐, 경찰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것 아니냐라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대구시장을 역임한 권영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수사팀장은 무능한 걸 택했어요? 되게 무능한 척하는 거죠. 무능한 척하는 거다. 왜냐하면은 이미 본인들이 수사팀장 비롯 팀원들이 장윤기의 부친, 범죄자 부친하고 12번이나 통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범행의 증거, 핵심적인 증거인 차량을 키를 장윤기 부친에게 줘서 그 안에 있던 저 케이블 타이나 그다음에 집에 나왔던 그 성폭력이라는 증거물들을 은폐하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전에 이제 팀원들 중에서는 이건 성폭력과 관련돼서 이게 있다라든지 아니면 장윤기가 이게 우발적이라고 하지만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닌 것 같아. 미리 이미 전부터도 알고 있었다. 이건 계획적인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 걸 야 이게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문제 제기하지 마.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서 내용도 지우라고 삭제시키라고 하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서 구속이 되고 나니까 이건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다. 그 무능을 가장을 하는 거죠. 그건 다시 얘기하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범죄 사실을 또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장윤기의 범죄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해서 이 강간 목적의 살인죄를 단순 살인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이거는 무능을 가장해서 자기 죄를 축소하려고 하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 문제는. 그러나 저렇게 감춘다고 해서 세상에서 감춰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경찰을 또 다르게 감시하는 또 견제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은 저 장윤기는 단순 살인으로 아마 유기징역 몇 년 처하다가 또 풀려났을 거고, 그리고 검찰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했던 부분들도 세상에 묻혀질 거 아닙니까? 경찰들이? 묻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의도대로 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라도 경찰들이 자기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협조하는 것이 정말 저 돌아가신 우리 여고생이나 또 그 한 맺힌 가족들
그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은 속죄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 우발적 살인 사건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 걸 가리키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고 표현하는 이 수사상에서의 핵심 증거가 이를테면 케이블 타이, 차량 안에 블랙박스, 그리고 차량 안에 묻어있는 혈흔, 리얼돌, 휴대전화, 차량, 그리고 사전에 여고생을 인지한 것 아니냐라는 휴대전화 속의 정황 증거들인데 내부에서조차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팀장에게 있었지만 수사팀장이 외면을 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은 부실 수사다. 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건데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건데 이건 수사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중앙지검에서 또 수석검사를 하셨던 김기표 의원님, 이게 모든 증거들을 다 눈을 감았는데 내가 고의로 봐준 거 아니라 그냥 무능했다라는 이 말을 믿어야 할까요? 봐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사과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자기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처벌받기는 어려운 거니까 고의로 형사범은 고의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처벌받는 것이 형사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과하는 듯한 태도는 취하지만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어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의율이라고 하죠.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단순한 살인이냐, 강도 살인이냐, 강간 살인이냐, 아니면 상해의 치사냐, 뭐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수사하는 현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죠. 사람이 사망한 결과가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어떤 동기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사망이 발생했느냐 이것을 밝히는 게 사실상 진짜 수사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그냥 사람이 사망했고 그냥 고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으니까 살인죄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죄명을 뭘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컨대 그냥 단순히 살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 5년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는 그럼 이게 고의로 이른바 스토킹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사람과 다투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여러 가지 그다음에 치정관계 얽힌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적 복수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을 다 따져야 실제로 그 5년 이상의 범위에서 굉장히 정확한 그렇죠. 양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수사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어떤 살인이냐를 밝히는 것, 그다음에 그 범죄에서도 어떤 형을 처하는 게 맞을 것이냐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에 의하면 장윤기 부친하고 계속 연락했던 것은 뭐 명백한 사실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진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리한 분석이에요. 그런가 하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결국 이 문제에 국민들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혁신하겠습니다. 경찰이 겉에서는 국민들 앞에 송구하다고 사과하더니 뒤에서는 국회 보고서에 보안 수사 필요성과 무관하고 자정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내용을 국회에 보낸 걸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국회 법사위에 보낸 보고서를 보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사항 보고서, 장윤기 부친 개인의 비위 보안 수사 필요성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광주청 사후 점검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 확인에 수사 감찰 착수, 오히려 경찰의 자정 능력을 보여준 사례라는 거예요. 아까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론 사과하고 뒤에선 법사위에 우리의 자정 능력을 보여준 사례라며 자평을 한 겁니다. 뭔가 맞춤형 보고서를 건네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김효은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고서. 저는 저 청장 대행님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혐의가 속속들이 더 드러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되고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그 계기가 검찰의 보안 수사건으로 인해서 성범죄가 추가가 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발생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그 전에 경찰 내부 감찰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은 무엇을 했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쇄신안이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내부에 어떤 감찰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청장 대행의 저런 발언과 맞물려서 국민들한테 어느 만큼의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없는 시스템을 새로 하나 만드는 방법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방법입니다. 혈세만 낭비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만 그대로 존치해도 지금처럼 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막을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서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사과를 하면서 그리고 국회에 가서는 본인들이 잘했다라고 정말 한 입으로 두말하는 네.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국민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보안 수사권은 꼭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찰이 내부적으로 이런 감찰 기구를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에서 자화자찬을 하는 그런 쇼 같은 그런 언행은 좀 국민들 앞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자정 능력을 보여준 사례다. 좀 황당한데 우리 양태정 변호사님. 아니 이건 아니죠. 아니 검사가 김기표 의원님 엘리트 검사 출신 계시지만 검사가 보안 수사로 밝히지 않았으면 경찰 내부 과정에서 잡아내지도 못했을 일을 무슨 자정 사례를 보여주는 우수 사례라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합니까? 이거 국민들이 모를 줄 알았나요? 이 보고서 내용? 그 자정이란 단어의 정의를 잘 모르고 쓰신 것 같아요. 자정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게 범죄가 다 증거인멸 일어나고 증거 숨기다 걸리고 그래서 그 수사팀장도 지금 구속된 상황이고 네. 그 경찰서장도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수사 중인 상황인데 이미 범죄 다 일으키고 나서 검찰 보안 수사로 지금 새로운 증거 발견돼서 또 그 위에 있는 광주 경찰 지방청에서 발견되고 나서 그제서야 범행이 드러났는데 이게 어떻게 자정능력입니까? 그냥 자정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이미 범죄가 다 일어난 다음에 그냥 후에 그냥 그 적발이 돼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된 거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뭐 기소되기 전에 장윤기가 그 성범죄 혐의로 처벌돼서 그냥 아무 거 없이 그냥 이미 뭐 일사부조리 같은 걸로 문제가 되기 전에 그나마 지금 단계 밝혀내서 그 강간살인 같은 걸로 처벌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네네. 다행인 거지 이 범죄는 다 일어났습니다. 정말 자정이 된다고 했다고 하면 뭐 수사팀장이 저렇게 증거 인멸이나 은폐하기 전에 내부에서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었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정 능력이라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을 그냥 뒤늦게 그냥 사후에 그냥 조치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걱정인 것이 이런 사례가 과연 장기 건만 있었을까? 훨씬 더 다른 지역에서 다른 건으로 이런 우리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마 좀 문제가 됐던 특히 경찰 가족이나 경찰과 연루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지역 향찰의 문제다라며 향찰이라는 이름까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정 능력, 자 자연스럽게 보안 수사권 존폐에 대한 전문가 두 분의 의견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장님 출신의 권영진 의원님, 경찰은 이거 보안 수사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개인 일탈이고 우리가 자정 능력이 탁월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건 제가 보는 데는 맞춤형 보고서를 쓴 겁니다. 네. 자기들 경찰의 책임도 회피할 겸 지금 현재 이제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가 국회의 뜨거운 쟁점이잖아요. 쟁점이고 한사코 이제 이재명 정권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안 수사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계속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야당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이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남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안 수사권 논리, 검찰의 수사 능력은 유능하고 경찰은 좀 무능하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검찰의 보안 수사로 밝혀진 게 아니라 경찰 자기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어제 우리 행안부 장관께서도 뭐 유족들과 국민들께 사과하면서
대책이라고 내어놓는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경찰 내부에 무슨 비리 수사하는 특별한 기구를 두겠다. 그 경찰 내부에 두면은 뭐 합니까? 지금까지 감찰을 하는 그런 장치가 없어서 저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방침 아닙니까? 네. 보안 수사권 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은 검사로 하여금 경찰 수사팀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체하면은 그 사람 누구예요? 또 다른 경찰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되냐 이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정부나 지금 이 민주당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수사권을 한 기관에 독점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수사권을 누구한테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왜 이 감시 장치, 견제 장치를 둬야 되냐.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범죄자들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든지 수사기관에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장 시스템을 두는 건 이건 ABC예요. 이 ABC를 자꾸 무시하고 또 다른 편법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이 이 사태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정말 이 강성 지지층들 그 사람들 그 국민들만 국민으로 보면서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이 행태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원론으로 돌아가서 검찰의 최소한의 보안 수사권은 남겨서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범죄자들은 못 빠져나가도록 하는 이 제도를 우리가 국민적인 관점에서 그대로 두기를 바랍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11명이 이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당내 논의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김표 의원님, 현재 당내 논의는 한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당내 논의는 한번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했고요. 의총을 열었죠. 네, 다음 주에도 지금 의원총회가 정책의원총회라고 하는 걸 봐서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우선 장윤기 사건이 있어서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가 더욱더 첨예하게 지금 논쟁이 되는 면은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애자는 논의는 사실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동안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되어 왔던 것, 그 사슬을 끊자는 것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장윤기 사건이 나타나면서 그럼 과연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는 저는 굉장히 유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안사건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고려가 돼 있는 상황이었던 건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안사건을 없앴을 때 과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가 스크린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게 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경찰에서 다시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효율과 비효율을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너무 넓혀서 비효율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사실 해결이 돼야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뭐 추가로라도 보안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보안 수사를 폐지해도 이런 스크린이 가능하고 비효율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의 우리 11명의 의원님들께서 낸 어떤 그 법안에 발의하신 그 의원님들의 주장처럼 아니다. 이건 스크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효율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치열하게 토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정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극복하고 검찰의 그동안의 어떤 악행적인 것을 끊어낼 수 있다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고 저거 도저히 이게 어렵다고 하면 좀 서로 토론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건전하게 토론이 돼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돌직구의 김기표 의원님이 현장에 또 취재 기자로서 민주당에 계시니까 당내 논의 사항 우리 또 시청자와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